그렇게 군사복무 하시면서 전역을 앞두고 많은 고심 끝에 중장비를 이제 배우시고 제대를 네. 하셨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제대를 하는데 아까 평양에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아는 북한에서 같이 저도 살다가 왔지만 보게 되면 평양에 떨어지는 게 그게 쉽지 않고 특히나가 또 아무리 백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건 혁명하러 또 부모님이 내려가신 상황이고 네. 하면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평양에 떨어지게 모진 애를 써도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데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그 떨어지는 것조차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혁명화 대상들은 이게 평양에 다시 올라오기 힘듭니다. 그게 그 풀리기 전까지는 그 어떤 그게 예외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저희 구분대에 있었어요. 네, 네, 저희 그 칠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또 김일성이 유훈교시에서 네, 평양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병군단의 재능 있는 그 장병들 속에서 평양시 수도건설위원회에 그 떨어질 수 있는 그 교시건이 있었어요. 네. 유능 있는 장병들을 평양시에 배치해 줌으로써 그들이 평양을 더 아름답게 꾸리는데 앞장서도록 할 그런 그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교시권이다 보니까 그 다 뭐 상관없이 떨어지게 요건만 갖춰지면은 그 기준에만 해당되면 무조건 저희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완전히 군에서 사회로 해서 그게 떨어지게 되는데 솔직히 그거 코스를 밟으려면은 그 평양에 떨어지는 거 비법적으로 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또 네. 돌격대로 자원해가지고 뭐 떨어지는 방법도 있었고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 청정치국의 그런 후방 일꾼으로 해서 러모자로 해서 떨어지는 방법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들을 쓰려면은 거의 3, 4천 달러가 들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전역할 때 시기에 고민해 보다 보니까 우리 군단에 그런 교시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건설국이라는데 이렇게 무리 배치는 아니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구나. 거기에 갖춰지기 위해서는 이런 해당한 기술자들 딱 필요한 그런 기술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중장비를 배워가지고 또 이렇게 전역을 하게 됐는데. 또 엘리트 운전사 할 때와 중장비를 할 때 이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치. 엘리트 운전사를 할 때는 뭐 오다를 잡아야만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케이스였다면 중장비를 하면은 이게 그 매일 돈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네. 중장비는 디젤로 경유로 통해서 돌아가잖아요. 그 경유가 북한에 되게 귀해요. 네. 그 경유가, 네, 그렇죠. 그 경유가 귀하다 보니까 그 경유가 한 킬로에 $1예요. 네. 그래서 중장비를 하루 종일 나가서 뭐 이렇게 뭐 최소한 8시간만 돌려도 기름이 60kg 이상은 떨어져요. 네. 그러면 그 60kg면은 벌써 $60잖아요. 네. 거기에 또 그거는 기본으로 떨어지고요. 네. 거기에 또 각종 이런 또 중장비들은 사회 대상공사라든가 이런 데 참가하는데 그 대상공사에 모이는 단체들을 보면은 사회 기관에 힘 있는 기관 기업소들, 회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기본 그 기관장들. 근데 기관장들이 그 사회 사람들 몇 명 들여다 일을 시켜봐야 일할 줄 모르는 성주한 기관 일꾼들이 나와서 일을 할 게 뭐예요? 뭐, 산 몇을 떠야 뭐 능력은 안 나지. 거기서 그래도 자기 능력은 보여줘야 앞으로 그 이미지 관리도 잘 되고, 네, 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실적을 내야 또 그에 자기의 차려지는 것도 있다 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경유를, 네, 그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이 있잖아요. 이게 바가지가 있고 팔이 있는데 이 팔의 그 공간이 다 그 안에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다 디젤료 그 탱크로 만들어요. 저희가 기사들이.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네. 구멍을 뚫어가지고 포크레인 탱크에서 양수기로 빨아 올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쏴 넣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차면. 아니 그러면 그 작업들을 본인들이 직접 다 하시는? 아니요, 그 기술자들한테 가서 양수기를 산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탱크에다 하나는 잡아있고 하나는 호수 쪽에서 팔대기를 항상 가 있게 하고 탱크에 기름이 얼마감 찼다 하면 또 양수기 틀어가지고 그 팔로 채우고 그 팔에 기름이 한 톤이 들어가요. 네. 근데 그 한 톤을 다 채우는 경우에는 그 포크레인 작업이 제대로 잘 안 돼요. 네. 기어뚱 하면서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600kg까지 채우고, 네. 그 빨리 뽑아서 팔아먹는 방면으로 가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씩 그렇게 해서 팔면은 엄청난 돈이 나오는 거죠. 돈이 네. 어마어마하죠. 북한에는 요즘은 주유소가 생겼지만 예전에는 개인들이 다 했었었고, 네. 그렇게 큰 광산이라 뭐 이런 데서는 물론 이제 기름 넣어주고 했었지만, 야, 그 기름을 그렇게 몇백 킬로씩, 1톤, 네. 아까 한 톤, 1톤이라고 하셨는데, 그 1톤이면,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또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름은 기름이지만 기름 같은 거는 대상공사에 동원됐을 때 누구한테 뭐 어쩔 수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기름도 기름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주면 시간당 그 $40라는 돈을 줘요. 네. 중장비 1시간을 돌렸을 때 $40를 지불해야 돼요. 네. 그 $40를 지불하고 진짜 사람 몇천 명이 달라붙어서 해도, 한 달이 되도 못하는 걸 중장비 2시간 만에 해버리거든요. 그치. 그러면 그 숱한 사람들이 인력으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몇 명씩 얼마씩 모아가지고, 그치. 예, $40 뚝 때려버리고, 그냥 노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기관장들은 그 중장비가 어디 돌아가면 거기서 계속 죽치고 앉아있어요. 저 사람이 언제 내릴까? 그럼 내리면 따라와서 전화번호 좀 달래가지고 일 좀 해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처음에는 좀 튕기다가 얼마 주실 건데요? 바로 물어보자. 그러면 얼마 달라냐고. 문세 좀 아는 사람들은 그냥 $40 드릴게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오는 분들은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50 달라고 그러던가 뭐 한 장 정도는 주셔야죠. 이렇게 일감을 보고 또 저희가 결정하거든요. 그치. 이 정도면은 뭐 솔직히 한 30분 해야 될 걸 1시간은 해야 돼요. 사기를 치고 1시간 이게 동안 팔이 말 안 되는 마시고요. 1시간 동안 채워져 있어서. 안 해도 되고 계속 실내를 한번 푹 퍼서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데 계속 이쪽으로 모았다가 저쪽으로 모았다가 이렇게 모았다가 저렇게 모았다가 해서 또 한번 푸고 또 옮기고 이렇게 군동작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이게 시간당 또 팁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금장 같은 데 나가면은 자강도 회창이라던가 그런 데 가면은 요즘 머리 도는 사람들은 보이부의 명목으로 기관에 이름을 걸어놓고 금강을 개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참 북한의 국토가 막 안쓰러웠어요. 가면은 논밭이에요. 끝없이 펼쳐지. 그 논밭에서 금이 나온다고 그 논밭을 몽땅 포크레인으로 갈아엎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한 달이 되든 뭐 2달이 되든 그 위에 논밭을 싹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그 밑에 금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층을 걷어내가지고 그걸 사별기에다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사별기에 넣으면은 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 논밭을 싹 걷어내고 금층을 걷어내고 다시 논밭을 다시 이렇게 펴서 놨는데 그걸 다시 논밭으로 만들려면 엄청 시간이 걸려요. 엄청난 노력이 밭도 들고. 아니고 농인데. 또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도 다 일일이 흙 알갱이를 깨주고 막 이렇게 엄청 힘들게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눈이 먼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그 논밭에서 벼를 수확해 봤자 뭐 돈이 실내를 들어서 톤당 2kg, 평당 2kg씩 나온다고 해봤자 한 10평이라면 200kg? 20kg? 200kg 나오잖아요. 그러면 200kg를 팔아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돈이.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금사를 걷어내가지고 팔아 먹으면은 몇십 배의 가치의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그렇게 금판을 해서 논밭을 걷어냈던 밭들은 수확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다음 해부터는 계속 알곡 수확이 떨어지고 그냥 못 쓰는 땅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안쓰러움도 있었던가 반면에 돈이 눈이 멀다 보니까 그냥 사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논밭을 갈아엎고 지어는 막 이렇게 다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있으면 물기를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아주. 네, 그리고 위로 물이 흐르던데 금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치, 아무래도 스며나가면서 걔네가. 그럼 또 어딘가니 거기에 있는 걸 사별기에 놓을 때 또 품도 덜 들고 그 원가비에 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물기를 돌려버려요. 강 하천을 돌려버리고 그리고 그걸 또 금을 참 그 일화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일개 그 몇몇도 안 되는 그 돈주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기업소의 명칭을 빌려서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서 뭘 짓겠어, 뭘 하겠어 하고 사기를 치고는 이렇게 금장을 개발하고 이런데 저희 같은 경우 또 동원되고 또 이렇게 금장 같은 데 동원되면 피해가 제일 세요. 저희 금 거기서 뭐 몇 킬로, 한 몇십 킬로씩 나올 때도 있어요. 솔직히. 거기가 어디예요? 자강도, 회창. 회창 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금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금을 걔네 뭐 원가만 빼면은 중장비 포크레인 저희 계약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원래 처음에 계약을 하고 들어갈 때는 기름 같은 거는 운전수가 남겨 먹던 상관 안 해요. 시간당 20km. 원래는 뭐 시간당 10km 정도도 안 들어요, 기름이. 근데 시간당 20km 해가지고 그 시간당 기름 포크레인 한 대 돌리는데 기름은 시간당 20km 넣어주고 하루에 돈으로 하루에 $40씩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금이 최소로 안 나올 때 나오는 경우에는 금이 나오는 프로세스에서 10%를 준다. 운전사가 이렇게 준다. 이런 게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 들어가서 그런 걸 하거든요. 금장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또 탄광 같은 데 동원되면은 의외로 그 기차 빵통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탄장 정리라는 게 또 필요해요. 탄장 정리라는 게 탄이 계속 이렇게 러초대 쌓아놓다 보면은 그 비에 씻기고 뭐 어떻게 되면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얼마간 이걸 수출이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탄이 못 나갈 경우가 있다 하면은 탄장으로 다시 다 들여 밀어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노천 탄을 엄청 이렇게 쌓아놓은 지 오래된 시간이 지나면 탄이 굳어져요. 그러면 그걸 또 뭐 일반 사람들이 인력으로는 못 싣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거기에 동원돼서 그런 또 돈도 벌고 이런 장점들이 제가 엘리트 운전사 할 때보다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개인들이 뭐 아무리 돈주가 있는 사람들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돈 줄 테니까 와서 해줘라고 하면 기업소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지배인의 허락이 있을 거고 뭐가 이런 것들이 뭔가 다 짜여져야지만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북한 시스템이잖아요. 여기처럼 나 중장비야 얼마 주면 이번 일당 오늘 하루 어느 날에서 작업 딱 하고 일당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설마 그걸 받는다고 할지라도 기업소에 드러나야 되거든요, 북한은. 그리고 내가 일한 거 거기서 조금 삥땅 치는 돈이 있으면 있을지언정 일단은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게 되면 공장에 들여놓고 공장에서 월급제로 받는 걸가 사실은 북한의 시스템인데 지금 이용호 씨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도 신기하다. 북한도 이렇구나. 돈주들이 있고 막 그 시스템들을 지금 시청자분들도 북한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 그러면 자본주의랑 똑같은데 한국 사회가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그런 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일러주잖아요. 다 짜여 있고 철저히 국가가 통제한다. 그건 사실이에요. 돈주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시스템이 따르지 않으면 돈을 못 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째로 내가 뭐 어디 가서 금강을 개발한다 하면은 어느 기관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야 돼요. 맞아요. 돈주는 이거 와크를 받아야 되니까 뭘 해도. 그렇죠. 돈주는 단지 돈만 들인다 뿐이고 거기 기관 기업소의 기관장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 기관장들이 해서 뭐 어느 강산을 개발해서 탄을 어느 정도 해서 우리의 직원들의 생활을 이렇게 누리겠수다. 뭐 이런 명령,
그 명목이 약간 필요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명분에 부합하는 그런 기업소여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런 또 농지, 뭐 림지, 뭐 이런 거는 국토환경보호성의 그런 또 관할이거든요. 네, 또 그런 사람들의 또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네, 이런 그런 시스템이 그 다 충족이 되고 허가를 받아야만 가서 그걸 할 수 있지. 절대 아무리 비법이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법을 국가의 보호하에 자행한다. 이렇게 그 하면은 네,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네. 다 이런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참, 그쵸. 그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되네요. 왜냐면 돈주들도 돈은 있지만 뭐가 개인이 북한은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공장 기업소의 기관장들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 기관장들은 또 국가와 딜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네. 국가와 딜을 하고 그 국가와 딜을 한 기관과 개인이 돈 있는 사람이 그 기관의 와크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게 되면 뭐 S전자면 S전자의 그 간판을 다는 거예요. 우리 뭐 네. 병원도 무슨 연세 무슨 뭐가 있고 뭐 네. 삼성 뭐 이런 병원이 네, 있고 뭐 네. 있는 것처럼 그걸 우리는 북한에서 이제 와크라고 하죠. 네, 그 그쵸. 와크를 내 거 아닌 내 거를 이제 기관장이 그 기관의 걸 따다가 내 것처럼 그거 기관인 것처럼 마치 국가의 것을 기관의 것을 개인이 그거를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해서 그들과 이제 딜을 해가지고 그쵸, 네.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의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